자,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좀 소스 코드들을 하나씩 보면서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클래스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써줍니다. 이렇게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약속입니다. 얘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 P자를 대문자로 쓴 이런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맨 끝에 콜론을 붙여서 그 다음부터 블럭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패스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얘를 P라는 곳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P라는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P라는 객체를 만들었으면 얘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P를 출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화면에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P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P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이 P라는 객체를 화면에 출력을 시켜라 그랬는데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화면에 출력될지 잘 모르겠죠. 네,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봤더니 뭔가 출력이 되긴 했어요. P가 만들어졌고 객체가 있으니까 P를 출력하라 그랬더니 이름이 출력이 되네요. 메인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person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다 0x02952250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컴퓨터에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네, 컴퓨터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는 지금 8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뭐 PC 쪽에서 이렇게 쭉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 자, 비어있는 곳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곳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P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이 자리의 주소가 이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거다 라고. 네, 요 주소. 이 주소를 찾아가면은 우리가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객체가 현재 위치에 있는 그곳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좀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C 언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은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실 거고 그러면은 그 주소 번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계속해서 얘를 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우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만드는데 say hi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만들 때 클래스 안에 만드는 함수를 우리가 method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method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self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 self라는 매개 변수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hello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도록 하죠.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 say hi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패스는 이제 지우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P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객체를 만든다 인스턴스화한다 라고 이렇게 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인스턴스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린트 P가 아니라 P라는 객체가
우리가 P라는 객체가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었죠.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say hi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라는 객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 객체 안에서 우리가 say hi라는 이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 즉 메소드를 우리가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얘를 하면은 say hi가 실행이 되면 hello how are you, 얘가 지금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say hi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켰더니 이 안에 있던 이 부분 hello how are you 라는 이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일을 해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세 번째, 이번에는 이거는 그냥 두고요. 이거는 그냥 두고 기존의 함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 모양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함수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df로 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say hi라는 함수를 똑같이 만들까요? say hi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함수를 만들 때 함수의 이름을 주고 가로 열고 닫고 콜론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프린트, 우리가 원하는 명령들을 이렇게 쭉 써주면 되죠. hi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9번째 줄, 10번째 줄처럼 say hi 안에서 이 함수 안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비워놓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호출시킬 때는 그냥 say hi 이렇게만 호출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위에서는 자, say hi라는 게 클래스 안에 있을 때는 self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매개 변수는 쓰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쓰지 않는 매개 변수는 당연히 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부르면 되는 거죠. 부를 때 역시도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메소드를 부를 때는 객체하고 점으로 닷으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소드 이름을 적어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함수는 그냥 함수의 이름만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얘가 나오고 두 개가 다 출력이 되겠죠.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볼까요? 예, 잘 됐네요. Hello, how are you? 여기서 지금 나온 거고 얘를 실행을 시킨 거죠. 7번째 줄. 그 다음에 12번째 줄을 실행을 시키면서 hi라는 이 인사말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say hi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얘를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를 a와 b라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a와 b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프린트 a와 b를 더한 값을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이렇게 화면에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sum a, b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a와 b 안에다가 각각 1과 2라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그 값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과 2가 각각 a와 b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는 일반 함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클래스 안에서 함수의 모습, 이거를 메소드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지워볼까요? 지우고 그 다음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클래스를 가지고 P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초반에 만약에 df init이라는 init라는 이 메소드가 있으면 얘를 가장 먼저 실행을 시킨다 그랬죠. 얘를 가장 먼저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self라는 우리는 쓰지 않지만 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name이라는 이런 다른 종류의 매개 변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안 써도 돼요. 꼭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매개 변수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elf.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name하고 여기 name은 지금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거 person이라는 거를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면서 p라는 객체를 만들죠. 그런데 호출을 하면서 우리가 init이라는 함수, init이라는 메소드가 처음 실행이 되는데 self는 이 안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고요. name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라는 이 문자열을 하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이 이 name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요 값이.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바람이라는 문자열이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name은 현재 self, 이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객체 P가 이 self가 될 거고요.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 name입니다. 변수로서의 name이라는 그 변수예요. 이 변수에 바람이라는 요 값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self.name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앞으로 여기서 이를테면 self.name이라는 이 변수를 쓰게 되면은 이 값을 우리가 이 안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llo 그 다음에 여기 how are you 대신에 my name is 하고 여기다가 self.name 이렇게 해주면 내 이름은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hello my name is 바람 이래서 바람이라는 게 이 마지막 부분 self.name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self.name이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우리가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안에서 사용이 되는 변수죠. 그래서 객체 변수, 인스턴스 변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객체 변수, 인스턴스 변수는 self와 함께 붙어서 사용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 네임하고 이 네임하고 이 네임하고 다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으면 얘를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자,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이 바람이라는 값은 이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오는 값이고 이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고 얘가 self.n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도 self.n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더 편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셔도 괜찮아요. 대부분은 name을 매개 변수로도 쓰고 안에서도 로컬 변수로서도 지역 변수로서도 name를 씁니다. 쓰게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선 조금 전에 했던 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었죠. 이렇게 출력이 됐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접 자기가 코드를 짜면서 이쪽에 들어오는 그 매개 변수로서의 name하고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로서의 name하고 두 개가 같은 것 때문에 혼동이 될 것 같으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바꿔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것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조금 큰 프로그램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